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유시민의 조카가 마약을 밀매하다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얼마 전에는 버닝썬 사건에서 마약 밀매, 고위층 자녀들의 마약 투하까지 있던 상황이라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유시민의 조카는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바로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입니다. 참나, 이런 사람을 또 이사장에 앉혔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동균 기자, 박창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하면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죠. 근데 최근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냐? 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현재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도 불리는 유시민 씨, 그의 조카가 마약 밀수, 흡입도 아닌 마약 밀수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죠. 일단은 이 조카가 어떤 인물인가 했더니 현재 EBS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 누나 유시춘 씨의 아들인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그 신모 씨는 기존에 그 독립 영화 감독으로 활동했고 또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도 이제 활동을 해왔다는데요. 일단 이분이 2017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외국에 거주 중인 지인과 공모를 해서 그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 우편에 은닉하고 또 같은 해 11월에 이것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게 세관 통과 과정에서 이게 적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관이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신 씨를 이제 체포한 과정에서 이제 증거물이 나오는 게 그 대마를 가는데 흔히 사용하는 네. 그라인더라던가 그다음에 그 대마를 필 때 쓰는 그 많은 종이 있죠. 그런 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그 택배 자체도 수신인이 그 본인이 그 시나리오 작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집필 중이던 그 시나리오 어떤 소설의 여자 주인공인 보리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수신인을 해가지고 이제 왔던 상황인 건데 이게 충격적인 게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무죄라고 했더니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판결문 내용입니다. 보리라는 수친 명의로 우편물을 받은 등의 사정만으로는 신 씨가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 보기 어렵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수치니까 받은 사람의 만약에 그 신모 씨 이름이 적혀 있었으면 이게 명백한 건데 네. 보리라는 이름을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나리오 작가로서 쓴 본인이 쓴 글에 보리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주소가 본인이 그 작업하는 그곳, 그 예. 회사 소속사, 거기로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황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신모 씨, 그 유시민의 조카가 이것을 밀반입하려고 했다라는 게 명백한 상황인 건데 이것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를 판결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예. 이번에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심으로 넘어갔을 텐데 2심에서는 또 유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내용도 그렇습니다. 좀 전해주세요. 네. 네, 2심 판결문을 제가 이제 받아서 봤는데, 예. 그, 보리라는 이름으로 받았던 그곳은, 본인의 그 신모 씨의 그 명함에는 있지 않는 주소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납득할 만한, 그 본인이 받지 않았다라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그 거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이 관련법 58조에 보면 이거는 이제 그 1심 판결문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1심 판결문에서는 이거를 그 돈을 주고 사왔는지 혹은 무상으로 제공받는지 뭐 이거에 대한 뭐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뭐 인터넷 사용 기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수입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는데 2심에서는 이 법에는 무조건 수입을 하는 순간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네. 뭐 돈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원심의 결과를 파기를 해서 이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3년은 언제 선고됐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 7월 19일 날 선고가 된 거고요. 예. 그 대법원에서는 작년 10월 21일 날 그 이제 피고인 측, 그러니까 신씨 측 상고를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형무소에 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EBS 이사장인 유시춘 씨가 됐던 시점보다도 이전인데 네. 이거 인사검증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명백하게 이 실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EBS 측에서는 본인 이외에 가족에 대한 인사검증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그 고위공직자 임명에 관련돼서 가족의 문제도 항상 거론이 되고 가족에 대한 검증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는 건 알고도 묵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뭐 대통령 선거 자기 자녀가 군대 간 문제 갖고도 난리치는 게 바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간 것도 난리치고 자신들은 저렇게 꼼수 부리는 것들은 숨기고 있는데 게다가 마약이란 말이에요. 이거 심상치 않은 문제인데 이 마약 문제가 지금 불거졌다는 거죠. 장남이죠. 장남이 마약 문제. 이 대마초라고 하지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이게 유시민 씨의 누나란 말이죠. 근데 이 유시춘 씨가 굉장히 좌파적인 극좌 성향의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EBS가 논란이 있는데 그런 논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추가될 말씀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현 사건에 관련해서 약간 조금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신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단순히 유심의 조카가 마약을 밀수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신 씨라는 인물이 2014년에도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또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또 모발에서 마약 성분까지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마약 사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도 무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를 보니까 투약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약이 검출은 됐는데 이것이 어떤 시기에 뭐 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좀 증거 불충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서 또 충격이 아닐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참 자식을 이렇게 마약 사범으로 이렇게 방관해서 이렇게 하신 우리 유시춘 이사장님이 또 워낙에 대단한 이력이 있으셔서 저희가 또 알아봤는데 네. 이분이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셨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낸 것으로 화제가 네. 되셨던 인물이고요. 또 이제 그에 앞서서 보면은 이제 교사 생활을 14년간 하시면서 전교조 활동을 하셨고 네. 또 대학생 시절에 또 학생 운동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 생활 마친 뒤에는 그 소설가로서 활동하는데 이제 주로 노동문학,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그런 노동문학가로 활동을 하신 또 이력이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예. 그래서 또 2016년에 또 어떤 활동을 하셨냐면요. 네. 세월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에 네네. 세월호 2주기를 기념해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한 이제 그 약전,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추모를 하는 약간 그런 책을 만드는 사업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활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좌파 쪽에서는 잔뼈가 굵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이분이 EBS 이사장으로 추천되기 전까지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로서 또 그러니까요. 또 활동. 대선에서는 캠프에서 활동한 아주 주요한 인사, 친노 인사로 이제 친문 인사까지 계속 폭을 넓혀 왔는데, 자 2심 판결도 좀 우스워요. 예, 아니 2심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네, 1심. 첫 번째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심은 이제 끝난 거고 1, 2심 끝난 거고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른 게 연도가 꽤 되네요. 네, 2014년도, 2014년 6월경에 이제 적발이 돼서,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판결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네. 이제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그 대마를 피운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이 피워가지고 검출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무죄가 선고되긴 한데 이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네네. 본인의 모발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본인이 대마초를 또 소지하고 있었던 네. 이런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재판을 청탁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만한 예.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재판과 관련해서 뭐 재판 여러 가지 변호인 단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죠? 네, 이게 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24부인데 거기에 그 부장판사가 김상동이라는 부장판사인데요. 이분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고 그리고 이제 변호인으로 나왔던 유하경 씨라는 분은 그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의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좌파 성향의 그 변호인이 이것에 대한 변호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김상동 판사님이 뭐 우리법연구회라든지 이런 거에 가입된 이력은 이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좀 이 납득하기 어려운 예. 판결을 내렸다는 건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김상동 그 판사께서 퇴임을 하시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하셔서 직접 이제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통화를 거부를 하시고 자신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어쨌건 지금 고위 자녀에 대한 이 마약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명이 드러났기 때문에 말이죠. 유시민이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조카지만 사과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의 조카 그리고 유시춘 씨 이제 EBS 사장직 이사장직에서 내려와야 될 텐데 자 EBS 이사장이 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어요. 성향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 유시춘 EBS 현재 이사장이죠. 이 인물에 대해서 임명 당시에도 참 문제가 많았고 임명 뒤의 행보에 대해서도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앞서서 우리 신혜식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문재인 캠프에서 또 활동했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이제 2012년에도 그 대선 당시에 그 문재인 후보 쪽에 싱크탱크에서 또 활동한 이력이 있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자료화면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판결문이 나왔네. 예.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해가지고 문재인 이렇게 있죠. 그리고 소설가 유시춘, 문화예술정책위원회라고 지금 있습니다. 네.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이분이 이제 그 동영상의 이제 일부 내용 이제 부분을 찍은 건데요. 이분이 이제 2017년 대선 당시에 그 문화예술정책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캠프 인사로서 이제 합류했던 사실이 확인됐고 또 이제 꽃탈배 유세단이라 해가지고 또 꽃탈배 유세단 그때 예. 모습이죠 이게. 네, 그래가지고 꽃탈배 유세단이라 해서 그 문재인 캠프에서 어쨌든 활동했던 이력이 명백하게 이제 드러났던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이게 법률상으로 이 인물이 임명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뭔고하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르면요, 그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 법률 등 뭐 어떤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사에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2017년에 대선 캠프에서 명백하게 활동하셨던 사람인데 정작 1년여 지나가지고 3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공사 임원 그것도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러 야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물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사장이 되고 나서 활동했던 이력을 보면은 가관인데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아, 이게 바로 유시춘 때였어? 라고 이제 싶은 이제 내용인데요. 예. 이제 그 EBS의 자회사에서 만들었던 이제 그 피규어 퍼즐입니다. 예, 피규어 여기 퍼즐. 보면은 논란이 컸어요, 이거.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김정은.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이없는 피규어를 당시에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국민들의 공분사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유시춘 이사장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그 EBS의 참 말도 안 되는 경영 실태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테마 기행이라는 또 프로그램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당시에 모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뭐 북한 기행을 통해서 뭐 북한 남북 평화를 뭐 기원한다 이런 요지의 인터뷰를 함으로써 이사장 자격으로 이제 북한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 개입 사실까지 드러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자, 이외에도 재판 내용이라든가 특이사항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 판결을 두고 이제 논란이 불거지자 유시춘 씨가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전혀 몰랐던 일이다. 그리고 이 아들을 그 모발 검사와 이 피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아들을 음해하려는 사람이 있다. 엄마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찾아서 꼭 그 처벌하겠다. 뭐 나는 아들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되게 뻔뻔한 게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가지고 이게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법부의 그 판단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 거기에 그 유시민 씨의 경우에 뭐 반기문 씨의 조카가 뭐 뇌물 혐의로 그 기소가 됐을 때 했던 비난 그리고 김무성 그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가 마약 투약을 했다고 했을 때 했던 비난을 그 되새겨 보면 본인은 과연 얼만큼이나 그
떳떳하고 당당하길래 그런 얘기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앙일보 기자에게 뻔뻔하게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는데 네. 이 좌파들은 말이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유시민도 마찬가지고. 유시민 씨 이번에 알릴레오에서 골릴레오로 이름 바꾸시고 이거 사과하고 해명해야죠. 문재인 정권 잘한다고 하는데 마약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EBS 그것도 아이들 가리키는 이사장이 됐어요. 이게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 정리를 우리 네티즌 분들의 댓글 읽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나락꼬라지 크크 유시민 뽕갈래요. 뽕갈래요. 네. 재밌네. 뽕갈래요. 그렇습니다. 이거 좋다. 네, 두 번째 제목으로 쓸게요. 유시민 뽕갈래요. 아, 그렇습니까? 두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아들 관리도 못하면서 교육 방송을 이끌 수 있나? 네, 역시 많은 분들께서 그 EBS 이사장으로 있는 그 유시춘 씨에 대한 약간 그런 비판 내지 비난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댓글. 작년 4월부터 재판이 시작된 거네. 그런데 여태 기사 한 줄 안 나왔냐? 재앙이 언론장악 오지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그 인사면은, 그러니까 유시민 조카 하면은 어쨌든 대선주자급 인물로서 네.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도가 안 되다가 이제서야 이제 드러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네티즌들이 공부를 했다는 거고요. 마지막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판결문 보면 완전 빼박인데 이게 1심에서 무죄 났다는 것도 황당하네. 판사가 권력 눈치 보느라 무죄 준 거 아님? 대법에서 또 좌파 재판부가 무죄 줄 수도 있으니 국민이 감시해야 됩니다. 이건 다행히도 대법 이게 확정 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시춘 씨는 교육방송 이사장 자격 없으니 당장 물러나고 유시민도 남 비판하기 전에 자기 가까운 가족이나 잘 챙겨라 라는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아주 정리 잘했습니다. 자, 박창훈 기자.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좌파 정권의 언론 장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력 대선 주자였던 유시민 씨의 조카가 마약 투약을 하고 징역 3년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건 정말 이 정권이 얼마나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제 뉴스타파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벌써 경찰이 내일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누가 고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명백한 증거도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던 간호조무사의 증언만으로 이런 조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언론도 장악하고 이 수사기관도 장악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장악을 해야 이들이 만족할지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장악을 당장 멈춰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마약 말이죠. 당연히 끊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되고 한 사람 있으면 엄벌에 쳐야 되는데 이 고위 공직자 자녀들이 이렇게 마약을 하고 있고 그런 고위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아이들 가리키는 EBS의 이사장으로 가고 말이죠. 개판 5분 전입니다. 예, 그 조카 어떻게 할 겁니까? 유시민 씨. 뽕갈래요. 이름 바꾸세요. 뽕갈래요. 알릴레오가 아니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